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인생의 태도에 관하여입니다. 이 책은 2025년 6월에 출간되어 현재 입문 부분 신간이자 베스트셀러 책이에요. 출판사는 부키, 저자는 글래디스 맥게리, 옮기는 이주마님입니다. 이 책은 103세 할머니 의사의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6가지 인생의 비밀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미국, 영국, 호주 톱 베스트셀러, 아마존 분야 105주 연속 베스트, 전세계 28개국 이상 번역, 나태주 시인, 이재성 박사, 조승우 원작 강력 추천 책이기도 합니다. 어떤 나이,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는 언제나 회복하고 성장합니다. 전인의학의 어머니로 불리는 세계적 명의 글래디스 맥게리 박사가 자신의 80년 의료활동과 100년이 넘는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평생 즐겁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을 전해줍니다. 저자는 전 세계의 자기관리 방식과 건강관리 방식을 바꾼 새로운 의학의 선구자, 수많은 환자를 돌보고 치유한 의사, 6자녀를 낳고 기른 어머니, 5대에 이르는 대가족의 어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난독증, 성차별, 2차례의 양투병, 딸의 죽음, 이혼 등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지만 고통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만년까지 날마다 기쁨과 생기로 넘치는 생을 누렸습니다.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6가지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자신에게 생기를 주는 일을 찾아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둘째는 정체되거나 막히는 일 없이 끊임없이 움직이며 살아가는 것이다. 셋째는 두려움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넷째는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되고 온 세상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다. 다섯째는 고통과 실패까지 포함한 인생 경험 전체에서 배우는 것이다. 여섯째는 자신의 에너지를 아끼지 말고 최대한 마음껏 사용하는 법 등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생기 있게 살아내는 힘이라는 것 다시금 느꼈어요. 나이 들수록 삶이 축소되는 게 아니라 태도에 따라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인생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103세 할머니 의사의 인생 수업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어떤 나이,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는 언제나 회복하고 성장합니다. 너무 늙어서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당신 안에 있는 생명력을 향해 눈을 돌릴 때다. 아직 늦지 않았다. 생명력은 늘 당신 안에 있다.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6가지 인생의 비밀. 의료계에서 80년을 일하고 지구상에서 100년을 살아오면서 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들의 이야기를 내가 기억하는 한 최대한 많이 이 책에 담았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대부분 이름을 바꾸고 그들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세부사항을 변경했다. 때로는 여러 사람의 경험을 하나로 합치기도 했다. 그러나 내가 이 사람들에게서 목격한 심오한 영혼의 변화, 그리고 그들 각자가 똑같이 내 영혼의 길에 미친 심오한 영향만큼은 하나도 바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실었다. 인생을 사는 일, 또는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많다. 한 해가 지나는 것을 좋은 시절이 끝났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어른답게 진지해져야 할 때라고 여기는 것 같다. 특정한 나이나 단계에 이르면 성장이 멈추거나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행동과 생각을 더는 바꿀 수 없다고 여기는 이들도 많다. 청춘을 떠올릴 때면 재미있게도 청춘이 항상 우리에게서 도망치는 것처럼 보인다. 꼬맹이 매기조차 자신이 너무 나이 들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의 성장은 멈추지 않는다. 병을 고치는 일은 언제나 가능하다. 변화를 도모하기엔 적절치 않은 나이는 없다. 나이가 들었다고 처음으로 인식한 때가 언제인지 기억하는가? 대다수는 꽤 오래전 일로 기억할 것이다. 악기를 처음 배우기에는 너무 늙었어. 다시 학교에 다니기에는 너무 늙었어. 이제와 직업을 바꾸기에는 너무 늙었어. 관계를 되돌리기에는 너무 늙었어 라고 생각했던 순간을 기억하는가?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우리는 과연 너무 늙었을까? 만약 그때 우리가 너무 늙은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너무 늙었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만약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더 나은 결과를 얻는다면 어떨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항상 젊어지려고 애쓰고 지나간 시간을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노화 과정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나이 들수록 우리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어떨까? 근본적으로 사고를 전환하는 것은 어떨까? 젊음에 집착하는 문화에서 사람들이 흔히 믿는 바와는 달리 몸이 늙어갈수록 우리는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이다.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나이 들수록 중요한 일은 이미 상실한 또는 떨어진 기능을 보완하는 일이 아니라 진정한 자아를 받아들이는 일이다. 해가 지날수록 우리는 삶의 목적에 더 가까워진다. 본문 중에서 그래디스 맥게리, 전인 이야기의 어머니로 불리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의사이자 의료운동가다. 의료활동, 연설, 저서를 통해 질병과 건강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개척해 전 세계의 건강관리와 자기관리 방식을 변화시켰다. 어린 시절 난독증으로 인한 학습장애, 여성이 자기은행 계좌조차 갖지 못하던 시절에 겪은 성차별, 2차례의 암투병, 딸의 죽음, 이혼 등 많은 시련과 좌절을 겪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질병만이 아니라 환자 전체를 치료하고 신체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치료한다는 전인 이야기의 접근 방식을 평생 의료 철학이자 인생 철학으로 삼아 무수한 환자를 돌보고 치유한 의사, 6 자녀를 낳고 길러낸 어머니, 5대에 이르는 대가족의 어른으로서 열정적인 삶을 살았다. 은퇴 이후에도 만년까지 전화 상담 등 생활 코치 일을 계속했으며 2024년 세상을 떠났다. 펜실베이니아 여자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80년간 의사로 활동하면서 미국 전인의학협회 공동 설립자 겸 회장, 생활의학재단 설립자, 초심리학 의학 아카데미 공동 설립자, 애리조나 동종요법 의학 심사위원회 회장을 지녔다.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인생의 태도에 관하여는 102세에 출간한 첫 대중서로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톱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수많은 사람에게 영광과 용기, 깨달음을 안겨주었다. 시크릿 1. 당신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다. 챕터 5. 간절한 바람이 살아갈 힘을 준다. 생기 넘치는 삶을 살려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름을 붙일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첫 발을 내디딜 때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밝히는 일은 고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일조차 겁내곤 한다.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닌지 겁내기도 하고 아무것도 바라서는 않는다고 여기기도 한다. 자신이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지 판단하지 못하기도 하고 설령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도
그것이 어리석은 목표 또는 이루지 못할 목표라고 치부하기도 한다. 너무 상처받고 혼란스러워서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다고 자신을 설득하기도 한다. 당신이 방금 내가 든 사례에 해당한다면 잠시 눈을 감아보자. 그리고 내면의 욕구를 자신에게 허락하자.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인생에서 바라는 게 있다면 무엇이든 간절히 빌어보자. 겁이 나서 누군가에게 참아하지 못한 말, 자신이 결코 손에 넣지 못하리라고 생각한 직업, 되찾고 싶은 그리운 친구들과 웃음, 하다못해 고급 초콜릿이라도 좋다. 그저 간절히 욕구를 느껴보자. 우리가 바라는 욕구는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과 같다. 삶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 삶은 손짓하고 열망하고 갈망한다.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은 무엇을 간절히 바라는지 우리에게 속삭인다. 돌이켜보면 나는 어렸을 때 글자를 못 읽고 놀이터에서 괴롭힘을 당하던 아이였다. 그때 나는 소박한 소원이 몇 가지 있었다. 새로운 선생님,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새로운 눈, 그리고 속내를 털어놓을 학교 친구가 딱 한 명만 있었으면 하고 바랬다. 거창한 소원도 있었다. 나는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나는 학교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 내 인생에 두고두고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했다. 아무리 상황이 나빠져도 어떻게든 이 모든 것이 나아지기를 소망했다. 일장에서 말했듯이 학교가 파하며 나는 매일 언덕에 올라 집까지 걸어갔다. 길은 가파르고 거리는 1.6km쯤 되었다. 언덕을 오르면 현관에 앉아 나를 기다리는 아야가 보였다. 나는 아야의 품에 꼭 안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아야가 두른 숄에 머리를 묶고 학교에서 따돌림 당해서 아프고 외로웠던 마음을 울면서 토해내고 싶었다. 아야에게 안겨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며 이해받고 싶었다. 아야는 언덕 위에서 나를 바라보았다. 아야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내가 언덕을 오르는 모습을 지켜봤다. 아야는 말없이 눈짓으로 나를 불렀다. 지금까지 나는 엄마로, 할머니로, 증조 할머니로, 또 고조 할머니로 살아본 터라 그때 아야가 어떤 감정이었을지 짐작이 간다. 나를 보며 한편으로는 가슴이 미어졌을 테고 결국에는 모든 게 좋아지리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안심했을 테다. 그 난관을 이겨내리라는 사실을 나 자신은 몰랐지만 아야는 알았다. 아야는 내가 언덕을 올라 집에 도착할 때마다 나를 번쩍 안아 숄로 감싸고 좌우로 흔들어 주었다. 나는 몹시 슬프고 괴로웠지만 아야의 사랑을 갈구할 기력은 남아있었다. 그 욕구에 이끌려 언덕을 올랐고 아야의 품에 안겼다. 그 욕구가 나를 지탱했다. 지금 당장은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내면의 욕구가 당신에게도 버티림을 줄 것이다. 일단 내면의 욕구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 욕구가 일으키는 생기를 한번 느껴보자. 아직은 생기가 충분치 않을 것이다. 눈을 감아도 좋고 눈을 떠도 좋고 편한 자세로 심호흡을 하자. 자신에게 솔직하게 대답해보자. 현재 당신이 계속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 있다면 그 일에 감사하자. 그러면 당신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아주 과감하게 질문을 던져보자. 현재 나는 얼마나 생기를 지닌 채 살아가는가? 더 많은 생기가 필요한가? 나를 생기 넘치게 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만히 귀를 기울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라는 목소리가 들릴지도 모른다. 생기 넘치는 직장을 새로 찾고 싶은 이도 있을 테고 기존에 하던 일에서 더 많은 생기를 느끼고 싶은 이도 있을 테다. 직장이 아닌 가정에서 생기를 얻는 이도 있을 것이다. 이전까지 자신을 생기 넘치게 했던 일에서
아무 생기를 느끼지 못하는 이도 있을 테고 더 많은 생기를 느끼고 싶은 이도 있을 테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또 어디에 있든 상관없다. 장단컨대 당신을 생기 넘치게 할 일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무엇을 해야 생기를 얻을지 찾아 나서기만 하면 된다. 생기를 잃어버린 사람이든 자신을 생기 넘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 없는 사람이든 상관없다. 무엇이든 일단 기분이 좋아지는 일을 시작해보자.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이전에 당신에게 살아갈 용기를 주었던 일이 있다면 떠올려보고 그 일을 지렛대 삼아도 좋다. 아니면 단기간에 마무리할 수 있고 끝내면 기분 좋은 일을 해도 좋다. 가령 손으로 뭔가를 만들거나 소파 아래를 청소하거나 분갈이를 해도 좋다. 그저 재미로 하는 일에 애정을 쏟을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느껴보자.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를 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쿠키를 굽거나 돌멩이에 그림을 그려 선물해도 좋고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곡을 연습해 들려주어도 좋다. 반드시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를 만들기 시작하면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꼭 선물이 아니어도 타인의 행복을 기원하며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좋은 에너지를 보내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런 작은 일들이 시시하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 생기는 건강한 삶에 이르는 첫 번째 비밀에서 핵심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알아내는 일은 생기를 찾는 일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우리 여정은 자신의 생기 찾기에서 시작해 매일 생기 넘치는 삶을 사는 방법을 찾기로 끝난다. 앞으로 당신과 나눌 나머지 비밀들을 통해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 지금 당장은 시작 단계이므로 생기만 찾으면 된다. 생기를 찾는 과정이 생기를 얻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무엇보다 명심해야 한다. 생기의 원천을 탐색하는 과정 자체가 삶의 목적에 충실한 삶이다. 설령 당장은 생기가 별로 없더라도 더 많은 생기를 갈구한다는 것은 당신 안에 무엇인가가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기억한다는 의미다. 당신은 단지 심장만 뛰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생기를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 영혼을 지닌 존재다. 생기찾기 연습. 가만히 가슴에 손을 올린다. 그 상태로 잠시 손바닥의 따뜻한 온기를 가슴으로 느끼고 심장이 박동하는 움직임을 손으로 느낀다. 심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내밀한 중심에 있다. 우리의 영혼이 거주하는 곳이다. 살아가는 의미를 잃을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어보자. 간단한 동작이지만 이 동작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 손을 얹고 가슴에 물어본다. 내가 사랑하는 일은 무엇일까? 곧바로 대답하지 말고 서너 번 또는 10번 정도 질문을 반복한다. 질문을 반복하는 동안 답변이 어떻게 바뀌는지 관찰한다.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목적의식을 뚜렷하게 느꼈던 때를 떠올린다. 직장에서 대단한 성과를 올렸을 때라든지 자녀와 깊은 유대감을 느꼈을 때 또는 자원봉사자로 일했을 때를 떠올릴 수도 있다. 아니면 화분 하나를 가꾸었을 때라든지 아이를 한번 웃게 만든 일이라든지 또는 작은 취미를 하나 배웠던 때처럼 사소한 일에 성공한 경험을 떠올릴 수도 있다. 최근에 일어난 경험이 아니어도 좋다. 목적의식을 뚜렷하게 느꼈던 때가 한참 전의 일이라도 상관없다. 여기서 핵심은 자신이 세상에서 딱 맞는 자리를 찾은 느낌을 기억하는 데 있다. 이번에는 유년기를 회상한다. 기쁘고 행복한 기억 중에 가장 어렸을 때를 떠올린다. 그때 당신은 무엇을 했는가? 어떤 아이였는가? 기분이 좋아서 노래가 절로 나왔던 때는 언제인가? 하늘을 날아오를 때만큼 기뻤던 때는 언제인가? 사건의 한 장면이나 단편적인 이미지만 떠오를지도 모른다. 잠재의식은 그 답을 모두 알겠지만
하나의 상징이나 기호 또는 꿈의 형태로 알려줄 것이다. 해답을 억지로 끄집어내거나 의식을 분석할 필요는 없다. 때가 되면 잠재의식이 그 답을 알려줄 것이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해답을 알고 있다. 생기 넘쳤던 기억을 탐색하며 그때 느꼈던 의미와 가치를 구체적으로 떠올린다. 과거에 자신이 했던 일이 어떤 점에서 특히 마음에 들었는가? 그토록 기분이 좋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예컨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좋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다움을 표현할 수 있어서 좋았을 수도 있다. 자신의 재능을 확인하고 기분 좋게 놀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나 상황을 개선해 가치를 창출했을 수도 있다. 이제 현재 삶을 자세히 관찰한다. 작은 일이라도 좋다. 앞서 떠올린 충만한 느낌과 비슷한 기분을 느낀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일을 가까이 하거나 그 일을 더 많이 배우고 발전시키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자. 이렇게 차근차근 자신의 생기를 찾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6단계까지 마쳤다면 종이를 한 장 준비하고 자신에게 생기를 주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대표하는 특징을 한 단어로 쓰거나 이미지로 그린다. 그 종이를 자주 눈에 띄는 장소, 즉 욕실 거울이나 냉장고에 붙여두거나 또는 가방이나 지갑에 넣어둔다. 이 종이는 말하자면 행운의 부적이자 나침반이다. 일단 당신 내면의 욕구를 깨닫고 나면 당신은 그 욕구를 실현하는 쪽으로 이끌리게 된다. 지금 삶이 조금 고단하게 느껴진다면 혹은 나이듦이 들었게 느껴진다면 이 책이 건네는 다정하고 단단한 조언들이 조금은 마음을 가볍게 해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하는 꼭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